자, 그 책에는 지금 그쪽이 97쪽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2운성하고 12신사라고는 같은 거인데, 그래서 요걸 우리가 활용을 사실 또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뭐냐면 12운성적 12운성의 절지는 그죠? 12신살의 급살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 시작됐잖아요. 다시 따지고 보면 절지는 그 다음에 절태 양생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절지는 급살자리고 태지는 급제살, 급제, 천살 이렇게 같이 나간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급제, 이 생은 지살이고 다 적어볼까요? 이렇게 약간 쭉 나간 거죠. 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다 아실 거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일간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책에는 삼합에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는 일간 위주로 해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요걸 요렇게 이제 그러면은 그 일간마다 일간에 의해서 오는 내년이라면 내년, 올해라면 올해 이 12운성과 12신사를 같이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걸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충분히. 그래서 정리하게 보면 책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급살이라 하면 책에 어떤 게 급살이라 한다. 그 이미 97쪽인가 그래 보면 있습니다. 있고 그런 내용들이고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이거 어디서 근거되노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가 모르겠다. 이걸 우리 지지의 글자는 방합과 삼합의 운동성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방합과 삼합의 운동성인데 이 우리 삼합의 운동성은 첫째로는 인호술의 이 화국의 운동성이고 화예 그죠? 그 다음에 사유축의 이건 이제 이 금이잖아. 금국의 운동성이고 가운데 화, 금. 그 다음에 신자지는 수국의 운동성이고 수의 운동성이고 그 다음에 해죠. 해묘미는 이 목국의 운동성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삼합의 운동성이 12운성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 위치, 여기에 있는 삼합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글자들은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이지만 가장 야들이 이 화가 갑작스럽게 이 기운이 화로 탁 발달되는 게 아니고 이 화의 오행이 기운이 시작되는 점은 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 결국 따지면은 이 삼합의 운동성으로 본다면은 인이 여기 오는 인이 실질적으로 이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이 화에 여기가 화잖아요. 여기가 목은 시작이니까 그죠? 자 여기가 그럼 인오술이죠. 그럼 결국은 화는 인에서부터 시작되고 서서히. 그럼 결국은 인묘진사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인에서. 그럼 결국은 자 화가 이걸 이제 장생지라고 하죠. 생지로 생지. 그죠? 생지의 지살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야는 그러니까 결국은 화를 쓰기 위함은 자 화가 내한테 만약에 이 관성일 수도 있고 이 재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재물이다. 그럼 재물은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그럼 움직이기 시작 묘는 그럼 이거는 또 묘라 하면
또 다른 것에서의 해묘미의 왕지이지만은, 그죠? 요거는 이제 여기는 요거 이제 들어가는 이제 묘지, 고라고 하기도 하고 이지지만은 삼합의 운동성에서 이 운동성의 화의 생지는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된다. 그러면 내가 화가 재성이라면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활용하기 위한 재물이 들어오는 근거는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부터 점점 상승 기류를 타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왕지의 시기가 오면 이 왕지의 시기 오면 최고의 이 기운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시기가 되면 또 이제 내리막 탄 거죠. 서서히 내려막. 사오미 신유 술 서서히 내리막을 타고 여기서 이제 끝을 낸다 이 말입니다. 화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술 다음에는 해, 자, 추 인으로 가잖아. 그래 여기서 잠수 타고 절, 태, 양, 생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또 만약에 이게 좀 화를 얘기했죠. 뭐.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아까 이제 화는 양이 병화니까 병화의 생지는 어디였습니까? 손에 했잖아. 손에 제가 그죠? 병화의 위치에서 절, 태, 양, 생 하면 임목이겠죠. 임목 자리입니다. 그래 여기서 화는 임목이 장생지고 그죠? 세병사묘가 술이 된 거죠. 화일간들한테는. 그 다음에 이 금일간은 금유는 유가 정상에 있는 이 금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금이 만약에 재성이라면 그죠?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삼해부 생지, 장생지, 사. 이때부터 이제 이 금의 기운이 서서히 이제 이 비상하기 시작한 거죠. 사, 오, 미, 신, 유 계속 상승하는 다른 글자같지만 다른 오행의 다른 글자지만은 여기에서부터 벌써 비행기 활주로에서 서서히 이 비상하듯이 계속 상승 기류를 타고 여기에서 꼭지점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 술, 해, 자, 축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운이 이 금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축이 끝났으니까 인, 봄에 묘진 이게 이제 절태양 기운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의 기운은 봄에 가을의 기운은 봄에 가장 기운이 약하다. 그래서 금극목하기도 사실은 못하죠. 이렇다는 얘기죠. 이제 이 삼합의 운동성을 잘 기억하시면은 이것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있고 같이. 그래 12운성과 12신살은 그냥 뭐 참고 삼아 이래 하셔도 공부를 하시니까 하셔도 좋지만은 이 삼합과 방합이죠. 이게 운동성이 삼합과 방합의 이 운동성입니다. 요 그림을 그려놓고 왕지에 있는 것들을 꼭지에 놓고 가장 왕한 기운이니까 가장 왕적 꼭지점이니까 그렇게 놓고 삼합의 그림을 맞춰놓고 중간에 그 방합의 기운들을 끼워 넣어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금기가 내한테 좋지 않은 운이다. 그럼 이 좋지 않은 기운이 언제부터 먹구름에 끼었습니까? 4년부터 끼인 거예요. 이때부터. 만약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화기가 내한테 좋지 않은 기운이다. 그러면 원래부터 서서히 원래 인연이 생지나 화에 생질 안 했습니까? 원래부터 서서히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다. 만약에 좋은 운이라면 이제 이미 좋은 운이 원래부터 이제 서서히 이제 비상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 운동성은 틀림이 아니죠. 그런데 굳이 12운성이라 이것만 가지고
지금도 그래 하시는 분들 사실은 많아요. 요것만 가지고 한 해 운을 봅니다. 한 해 운을 살펴봐야. 그래서 이제 이 신살은 저기 뭐 장성살, 반한살 빼고는 좋은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게 뭐 너무 지나치게 저는 그뭐이 뭐라 하노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래 심취할 필요까지 있겠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냥 우리 공부하니까 참고는 하셔도 좋다. 충분히 참고할 근거는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12운성과 12신살은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하는데 삼합과 방합의 운동성은 우리 지지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삼합과 방합의 운동성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근거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것과 운성과 신사를 빗대서 같이 공부를 해보시면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혹시 또 뭐 궁금 조금 이해를 돕거나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7쪽에 잠깐만 보겠습니다. 97쪽에 있는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요게 12신살에 대해서 해석을 다 해놨습니다. 그죠? 급살은 어떻고 뭐 지살은 어떻고 하면 해놨는데 여기 또 넘어가면 99쪽인가 보면 궁별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책에. 궁별로. 이 궁은 뭡니까? 우리 그 지지 네 개 중에 궁별로 급살이 해놨죠. 띠나 생년이나 일진으로 접목해서 본다 해놨는데 급살이 월일시에 드는 사람의 운은 일어났어요. 급살은 남에게 빼앗기는 것을 뜻하므로 실물, 도적, 사기당한다는 것으로 풀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실물, 도적, 사기당한다고 한다. 이 말도 이 급살의 급재라는 게 재물을 급달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급살은 어딥니까? 이 절지의 급살이거든요. 그리고 이 절이라 하는 거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혼백이 분리된 묘로 들어가서 혼백이 분리된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그 급살을 하면 몸이 그런데 만약에 몸이 살아 있어. 없어야 되네. 자연에서는 없어야 되는데 몸이 있어. 꼭 급살은 재물만 하는 게 아니다. 몸도 자기 건강도 해당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여기 이제 위치에 따라서 풀이하는 것도 있다. 요건 이제 말씀. 이건 제가 읽어가면 또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이거 꼭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 반한살, 육개살 이런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104쪽이 나오는데 103쪽까지는 이걸로 하고 그다음 이제 기타 신살 나옵니다. 여기 기타 신살에 대해서도 참 이 기타 신살 가기 전에 뭐 여기서 이제 12운성과 12신살은 이 정도 하시면 이제 스스로 이제 그 책에 한 내용 보시면 되겠죠. 나중에 또 여기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달라 하면 그럼 그때 제가 또 한 번 또 보충 설명을 드리걸로 하고 오늘 12운성과 12신살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타 신살 104쪽에 나오는데 기타 신살은 지금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책에 해놨는 내용들은 이 외에 일반적인 신살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또 많을 뿐만 아니라 무속인들한테 가시면 뭐 우리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살들이 굉장히 많이 꺼져냅니다. 꺼져내는데 우리 이제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우리 이제 연구하고 공부를 하니까 과연 그러한 신살들이 학문적 가치가 있나 없나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나름 만약에 누가 무슨 신살을 갖고 와서 무슨 신살이 있다 하던데 하면 그걸 놓고 풀어봐야 풀어보면 이게 근거가 있다 없다를 보시면 돼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음양, 오행, 상생, 상극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연의 이치니까, 변화하는 모습. 그죠? 일반적인 신살은 직업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러한 신살을 들이대서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되나, 이 주관적이지 못하거든요.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이 주관적이라 개인적인 생각만 갖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직업적으로 이 돈과 연결해서 이거 해야 내가 돈이 되니까. 그죠? 그런 주관적인 생각이 많다. 그래서 학문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공부해 오신 분들은 그걸 분별하실 수 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책에 내가 몇 가지를 실어놨는데 이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던 많이 전해 내려오는 것들입니다. 근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명리학을 공부를 하시는 사람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있는데 몇 가지 있는 내용들을 이미 뭐 알고 계시는 사람들 계시지만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 학문적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타 신살 해갖고 위에 보면 12신살 이외에 많은 신살이 있으나 있나죠. 그래서 여하튼 뭐 수백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만큼 많답니다. 그런 많음으로 수백 가지가 된다 하니까 잘 판단하시고 몇 가지만 전에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로 되어 있는 거는 그 백호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무속인들한테 가도 백호대사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하고 하는데 여기 있는 그냥 그 명리학적으로 원래 이 신살들은 명리학과는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신살은 신살의 별개예요. 그런데 명리학과 관련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보면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어.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더불어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로 백호대사라고 있는데 이 백호대사라는 거는 이 한자를 풀어보면 지금 이 백호대살이 있겠습니까? 이 호랑이한테 물려가 죽는 살이거든 이게요. 지금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이 호랑이 보지도 않는데 그죠? 호랑이한테 물려 이제 죽는 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즘에 빗대어서는 이제 이 객사 그죠? 밖에 나가서 객사 교통사고를 많이 뜻합니다. 객사 교통사고. 그 교통사고가 어떻습니까? 그냥 굉장히 피를 흘리면서 밖에 이제 객사하는 그런 그건데 그래서 그러한 글자를 뜻한다. 그래서 그러한 글자를 백호대살에 속하는 60글자 중에 갑진, 그죠? 갑진이라는 글자와 을미라는 글자, 그죠? 그 다음에 병술, 그 다음에 정축, 그 다음에 무진. 이 글자들을 한번 보시면 임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개축. 이러한 글자들을 보면 상당히 여기서 개강과 이런 게 있는데 갑진이라는 글자를 보면 과연 갑진이 이런 것과 상관이 있을까? 그죠? 갑진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을미라는 글자는 이 글자들 보면 갑은 어딥니까? 갑은 여기에 천간에 갑이 붙지 않습니까? 묘. 이거 봄이니까, 그죠? 진짜 시작했으니까. 항상 제가 이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럼 갑은 천간에 여기 붙잖아요. 진은 여기 있거든. 인묘진. 그죠? 이 천간의 글자가 이 진이란 글자를 만났을 때, 만약 일간으로 가정합시다. 일간이, 갑일간이 갑진일주다. 과연 백호대살에 해당될까라는 거죠. 학문적으로. 자, 이것도 봄의 기운이거든요. 그럼 진이란 글자는 뭡니까? 수의 고지고 임수의 묘자리예요. 아까 12운성으로 따지면 진은 수는 뭐 진은 신 반대편에 신이 있잖아요. 자가 여 있잖아요. 신자진의 수고거든. 이 자리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을개무라는 게 있어요. 을개무가 있어. 그러면 이 무토는 일단 이 기운에서 놔두고 지장간의 을은 갑과 을이거든요. 형제 자매예요. 물론 급제로 보죠. 급제. 귀찮은 존재예. 또 개수는 임계. 이게 어떻게든 임계 다음에 갑이거든요. 임계점에서 마무리하고 갑으로 가거든요. 그래 갑이란 글자는 오히려 임수보다 개수를 더 반가워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이 갑진은 호래한테 물려간다 이러니까 이 상당히 이 학문적으로 좀 더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크게 과연 이 신사를 할 수 있나. 자, 그 다음에 그 을미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을미는 을은 이 자리죠. 여기가 을이잖아, 을. 그죠? 을은 이 자리인데 미는 미토는 여기죠. 그죠? 미는 을은 여기 목이잖아, 목. 그죠? 어디 갔노? 해, 묘, 미에. 이거는 이 목에, 을목의 이 묘자리입니다. 묘로 가는구나. 이거는요. 을미는. 그럼 12운성 쪽으로 본다면은, 그죠? 을면이 좀 묘자리거든요. 이럴 때, 여기도 12운성도 보면은, 12운성에 갑과 을이 이랬는데, 을은 이 급제천, 이 절태양지, 절태양, 역순으로 하면. 이 갑목에 절태양생록대 그랑 세병사묘 이게 목의 묘자리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 갑목의 묘자리예요. 그런데 갑미라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갑미라는 양과 음이라서 60갑자로 안 맞아지니까 그래서 을로서 표현해놨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학문적 근거는 부족하다. 12운성 쪽으로 봐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해놓은 거는 그래서 백호대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은 그래도 많이 보러도 가봤을 것이고 또 무속인들한테도 보러도 가봤을 것이고 그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만약에 그에 따로 백호대살이 올해 백호대살이 있어가지고 어디 갖고 뭘 해야 풀어야 된다 이런데 이제 현혹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백호대살이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서 이 죽는 살인데 지금 현대적으로 풀어야 한다면 교통사고를 뜻한다. 그러니 원래 당장 교통사고를 객사한다 하는데 만약 그렇게 보이소? 눈 부릅뜨고 막 해보이소? 하면 쫄잖아요. 그죠? 그래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백호대사를 하는 게 있긴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명리학을 공부하잖아. 그죠? 학문적으로는 과연 이게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 근데 오는 운에 보이소. 갑진이라는 운이 오든지, 그죠? 을미, 병술. 만약 이런 글자가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백호대사를 네가 갖고 있어, 이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운에 또 마주치겠어. 그러면 대반 어디 보러 가면 그거 갈 거 아닙니까? 그러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어떤 그런 근거는 찾기가 어렵다. 그래 말씀드리고. 그래서 백호대사령도 게 있더라. 그래 이제 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괴강살이라고 있습니다. 괴강. 이 괴강살은 경진하고 그 다음에 이 괴강살은 일주에 상당히 일주나 월주에는 상당히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경진일주, 그 다음에 경술, 그죠? 임진, 그 다음에 임술, 여기 또 무술까지 이래 들어가면, 근데 전부 지지에는 뭡니까? 토죠, 토. 토도 전부 양토로 깔았습니다. 양토를 깔고 금수죠, 금수. 그 다음 토도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괴강이라 하면
어떤 괴자와 별 이름 강자를 쓴다 해놨거든요. 근데 괴강살은 백호살과 같은 구조의 신살인데, 즉 특수한 간지죠. 요런 4개, 5개 간지니까 요걸로 이루어진 신살이다. 요만 그 괴강이라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괴강 일주는 그죠? 내가 아주 이제 이 성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하면 신강자는 이래 되잖아. 뭐 지금 기초과정 하신 분들은 신강 신장 안 하셨지만 신강자는 굉장히 비견급이 강하면 인성보담도 비견급만 강하게 있으면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사람 성품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데 특히나 거기서 금일간자들은 금은 원래 강한 거거든요. 금은 자체가 강한데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괴강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더 내가 남들한테 이 죽기 싫어한다. 근데 괴강을 보지 않더라도 괴강을 많이 따집니다만 보는 사람들은 괴강을 그렇지 않더라도 비견급이 강하게 연노래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괴강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괴강은 보면 밑에 해석 밑에서 세 번째 줄을 그렇습니다. 해석해놨죠. 과격성, 과단성, 총명하지만 냉정하고 무정하고 엄격하고 투쟁성이 있다. 투쟁성. 이거는 급제를 뜻합니다. 비견급이 혼재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거기서 급제가 두드러지면 정말로 이 우리가 지금 신살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과격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과격한. 근데 그걸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 괴강살로 만약에 이 뭐 경진일주다, 그다음에 경술일주다, 임진일주다. 근데 이 일주들만 가지고 신강신약 구분하지 않고 이것만 달랑 놓고 괴강이라고 괴강의 해석을 갖다 붙인다면은 이 또한 학문적 근거가 불합리한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냥 우리 육신적으로 이 과단성, 투쟁성 하면 우리 육신에서 그 십신의 성에서 뭡니까? 급제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합리성이 있는 거지. 학문적으로 이 근거가 있는 거지. 이 신살로서는 덧붙이기는 오히려 더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런 게 갖고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신약자라면 내가 어찌 내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변에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런 환경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그 신살로 적용하는 게는 좀 학문적 근거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망사다. 공망. 근데 여기 이제 공망에 잠깐 보시면 공망이란 글자는 이 빌공자거든요. 비었다. 비인다. 있는 것은 없어지고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없어지고 망할 망자 없어지고 망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잠깐 내용을 보면 공망은 천간의 10개가 지지의 12개를 만나 짝을 이루는데 여기서 맞춰지지 않는 것을 공망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 보면 갑자부터 시작하여 개, 유까지 짝을 이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공망은 누구한테나 공망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오늘 공망은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글자가 임묘진 이 자리에 있죠. 사온 여기가 미자리고 그다음에 신유술 해자추 해자추 자 이렇게 이제 12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천간은 왜 들어있는 거야? 천간은 10개, 지지에는 12개잖아요. 12개.
천간은 10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10개밖에 없는데 갑, 을, 병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병, 여기가 원래 병이죠.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 차례대로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천간이 끝났죠? 천간이 10개 다 덮어보잖아요. 지진이 12개 남잖아. 그죠? 그래, 요게 이제 이 공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갑인일주는, 갑인 일주 기준 하거든요. 내 태어난 날. 일주 기준에 갑인일주는 갑부터 차례대로 짚어가 보니까 요게 끝났어. 요게 2개가 천간에 덮을 글자가 없어. 그래서 갑인일주는 자축공망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공망을 찾으려면. 이 얘기도 천간을 덮었을 때 자기 일주 아시는 선생님 말씀해 주실래요? 예? 무술. 예, 자, 무술에 수루에 물을 갖다 엎죠. 무술이니까. 그죠? 여기부터 천간이 끝날 때까지 갑니다. 그 다음 여기 기토가 붙어야죠. 기, 경, 신, 임계점까지 끝. 그다음 그 뒤에 2개가 남잖아요. 2개. 진사공망. 그죠? 진사. 그럼 공망이라면 이 글자의 운에는 내가 있는 것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요구하려고, 추구하려고, 얻으려고 하는 때는 내가 그만한 결과를 충분히 얻지를 못한다. 특히 이 날, 이 해, 이 글자가 올 때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게 공망이다. 나한테는 요 2개 글자가 공망이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날을 잡거나 뭐 이래 할 때는 요 날은 피해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망. 공망 찾는 거 이제 이해되시죠? 공망 찾는 거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공망이다. 근데 공망은 이렇게 이제 자기 개인마다 공망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공망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공망을 찾는다 쉽잖아요. 내 일주가 뭐지? 그 일주 위에 갖다 놓으면 돼. 그래서 경신 일주면 경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신부터 경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씩 넘어가고 끝난 임계점에서 2개를 치면 되니까 그죠? 어렵지는 않다 찾는 거는 이제 그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망에 대해서는 보면 이 좀 내용이 분량이 좀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신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중요시하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찾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본인의 공망은 본인이 이제 찾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공망은 여기 책에 보면 유체무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이 체가 있는 것 같은데 없다는 거죠. 만약 이 공망날이나 나한테 공망날이나 공망해가 되면 그냥 그 해는 뭔가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를 참 얻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살로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좀 한번 읽어보시면 자, 이 공망에 해당되는 글자가 그죠? 위치적으로 근묘화실적으로 연월일시에 그죠? 연월일시에 이 공망이라는 글자가 어디 포진돼 있더라. 제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 포진돼 있더라. 그런데 만약에 일단 일주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그죠? 시작해서 월에 무술일인데 그죠? 월에 또 하는 시에 사가 있든지 그다음에 진이 있든지
여기 누구 자리입니까? 자식 자리가 그렇고 여기는 부모, 엄마 자리죠. 그죠? 또 자리가 또 내 육신적 관계가. 내가 엄마가 있지만 엄마로서의 그런 내가 영향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또 자식이 있지만 이 자식한테서 이 자식이 공망이다 나한테는.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을 덕을 얻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망살이에요. 그런데 이 공망살도 만약에 우리는 지금 이 자평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용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늘 용서라 용서라는 용신이라는 얘기인데 이 용신이라는 글자는 의에 보면 뭐 용신 한자면 망사형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용신이라는 글자는 용신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용서면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서 그 기운을 얻는다라고. 그러면 내가 내 명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망이 되는 이 글자가 만약에 내한테 용신에 해당되면 내가 용서서 기운을 얻어야 되는 글자라 그러면 공망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나한테 이롭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롭게. 그죠? 근데 이 공망이라 하더라도 합충에 의해서 해공된다고 하는 거죠. 공망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명에 공망이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 공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글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내한테서는 내 명에서는 최소한의 이 두 글자가 뭐가 공방이더라 라는 그쯤은 알고 계셔야 돼요. 명리학을 공부를 하셨으면. 근데 그게 이제 그 글자가 내한테 시용신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지 그건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거까지를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연월일시에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육신 관계와의 어떤 공망 관계가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보면 또 위치 공망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연간의 공망은 부친의 덕이 없거나 국가 또는 윗사람의 혜택을 얻기가 어렵고 조상님들의 혜택이 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거 제가 이제 위치 공망이라는 거는 제가 궁과 성할 때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궁성 이야기할 때 각 궁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걸 또 이제 연계해서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육신 공망, 공망 분량이 많죠. 육신 공망, 그 육신은 우리 인간관계를 말하는데 그 육신의 공망이 있더라도 그죠? 그 육신의 공망이 뭡니까? 우리 육신은 일반적으로 육신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고 육신관계 이야기하지만 그 육신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는 일들이죠. 아까 우리가 십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뭐 식신과 상관 뭐 이런 게 그 내가 하는 일, 그죠? 또 아니면 재성이 공망이라 이런 거잖아요. 또 내 관이 공망이라, 인성이 공망이라 이거. 인성이 공망이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하되 내 했는 그것까지 아까 했잖아요. 유체무연이라고, 그죠? 그래 결국은 인성을 내가 쓰고 많이 했지만은 그 인성이 어떻게 빛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인성으로 인해서 내가 큰 덕을 얻을 수는 없다 이런 건데 그러나 신약에다가 진짜 극신약에다가 인성이 내가 그거 하나인데 그죠? 그게 공망 맞다. 그 과연 그 공망 역할을 할 수 있겠나는 거죠. 오히려 그 인성은 그걸과 학문을 에너지를 용섬으로 인해서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용으로 쓰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학문으로 연계해서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육신공망, 육친공망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삼재하고 이런 게 막 나옵니다. 이게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더 하면 더 머리 아파요. 제가 다음 이제 계속 이제 좀 나가고 할 텐데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